급수.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한수열의 합, 급수라는 거는 무한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 수열의 합, 우리 배웠죠? 수열의 합인데 수열의 합을 구해서 뭐 하면 돼? n을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까지 무한번째까지 더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 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급수.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A, N으로 해도 되겠다. N은 1부터 무한대. 1, 그죠? 요거예요, 요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땡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이 없는데. 아무튼 계속 더하면 이 끝까지 계속 무한히 더했을 때의 그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값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급수를 어떻게 구해야 돼? 급수 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먼저 뭘 할 줄 알아야 돼? 수열의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첫째, 뭘 한다? SN. 이걸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해요. 부분합. SN이라는 거는 뭐냐? SN이라는 거는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N번째까지만 딱 구해. 그냥 N번째까지만. N번째까지는 무한이 아니잖아요. N. 자연수. 어떤 자연수? 그냥 N이라는 자연수까지의 합을 구합니다. 첫째, 부분합을 구한다.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을 구해놨잖아요. 그죠? SN을 구해놨으니까 n을 그냥 무한으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극한을 취한다. 극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극한 계산은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수열. 이 녀석도 어차피 수열이야. n에 관한 함수예요. n에 관한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이 전에 수열의 극한을 배웠잖아요. 수열의 극한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뭐만 제대로 하면 돼? 부분합 구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맞죠? 요거 구하고 난 다음에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저번 시간에 다 했으니까. SN.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떤 분수가 나오면 부분 분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수열의 합을 구할 때 부분 분수를 취해야 될 때도 있고 뭐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뭐 상쇄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뭐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합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수열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하면 급수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 급수의 성질 급수와 수열의 극한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 이 녀석과 누구? 시그마 n는 1부터 무한대. 얘가 급수라 그랬지? 급수라 그랬어요. 이 녀석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관계. 그래. 시그마. 이 녀석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이 녀석은 0이다.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급수가 수렴을 했어. 어떤 급수가 수렴을 했어. 무한번째까지 지금 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더해 나갔어요. 더해 나갔어. 그래서 무한번째까지 계속 더해 나갔어. 이 녀석의 값이 수렴을 했대. 알파래. 알파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다 더했더니 지금 이게 알파로 수렴을 했대. 수렴을 했대. 근데 무한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더해도 그 뒤에 있는 이 녀석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그 수열의 극한을 하나를 더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값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되죠. 그럼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변하게 하려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 여기 끝인 줄 알고 끝까지 이렇게 더했어. 근데 여기까지가 알파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조금, 여기 무한대인데, 여기 무한대 조금 더 이렇게 갔다가, 무한대는 또, 그지? 조금 더 뒤에까지 더해도 이 녀석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마지막은 계속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맨 마지막이 0이 아니라 0.1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0.1이라도 있으면 이 값이 변할 거 아니야. 급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0이어야 된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녀석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위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한다. 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마지막이 0이다라고 해서 수열의 극한이 0이다라고 해서 이 수열의 급수가 수렴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녀석의 그치? 안 되는 이유. 얘는 어떤 녀석이 되냐면 AN이 n분의 1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n분의 1. 그래요. 그 n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 AN이 n분의 1이었을 때 나는 무엇을 더해야 돼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더하기 뭐 n분의 1 더하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의 극한은 얼마야?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얼마예요?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은 0입니다. 그치? 이 녀석은 마지막에 계속 0이에요. 0. 0을 계속 더해요. 근데 이 녀석의 결과는 뭐가 될 거냐면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 돼요. 어떠한 특정한 값이 될 것 같지만 이 녀석은 무한대가 됩니다. 증명을 해주면 봅시다. 1이 커요. 1은 1이라고 하고 얘는 2분의 1이라고 하고 3분의 1을 선생님이 4분의 1로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3분의 1이 크죠. 4분의 1은 4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이 있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그 녀석은 다 8분의 1이라고 선생님이 바꿔서 쓸게요. 8분의 1, 8분의 1까지 8분의 1이라고 쓸게. 8분의 1이 4개 나오죠.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다 16분의 1이라고 쓸게요. 16분의 1보다 9분의 1이 더 커요. 그죠? 맞습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16분의 1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 녀석을 다 더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1.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요거 다, 그 다음 거 또 8개 더하면 얼마야? 그치? 그 다음 거 16개 더하면 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무한히 만들 수 있지, 우리가. 수는 무한히 있으니까. 맞습니까? 2분의 1을 무한히 더해야 돼. 그러면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면 이거는 수렴에 발산해.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2분의 1이 무한계인데. 맞아요? 2분의 1이 무한계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아래 게 더 크다라고 했어? 위에 게 더 크다라고 했어? 4분의 1이 크다라고 했어? 3분의 1이 크다라고 했어? 3분의 1이 크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합보다, 이 녀석의 합보다 위에 있는 녀석이 더 커요. 얘보다 더 작은 수들을 더한 거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1부터 2분의 1, 3분의 1, 이거는 직접 내가 더하기가 힘들어. 더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녀석들을 한번 더해봤단 말이야. 더 작은 녀석들을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발산을 했어. 그럼 당연히 더 큰 녀석들은 더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어, 안 하겠어? 발산하겠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뭐 증명 문제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얘가 발산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 얘가 얘보다 더 큰데 얘가 무한대로 발산함으로 얘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의 발레를 든 거예요. 그죠? 마지막 이 녀석이 지금 0으로 수열의 극한이 얘가 0으로 지금 수렴을 하더라도 마지막은 계속 0이더라도 0에 가까운 값들을 계속 무한히 더하더라도 이 녀석은 발산할 수 있다 없다? 발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녀석이 수렴하면 당연히 마지막은 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이거는 참입니다. 이거는 참. 근데 이 역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는 예도 있겠죠, 당연히. 마지막이, 그치? 수렴하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 수렴하는 거가 당연히 그냥 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모든 녀석들이 다 0이라고 해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녀석의 대우를 보세요. 대우. 이 녀석의 대우는 리미트 n이 0이 아니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녀석이 0이 아니면 이게 대우잖아요. 그죠? 대우.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는 참이고요. 이 녀석은 대우 당연히 참입니다. 대우는 명제가 참이었을 때.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발산 판정법이야. 이 마지막이 얘가 0이 아니면 그건 이미 탈락이야. 마지막을 딱 봤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0이라고 해서 수렴하지는 않지만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0이라고 해서 수렴 보장은 없지만 0인 녀석들 중에서 수렴하는 녀석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리미트 an 이 녀석 안에는 어떤 부분은 수렴도 하고 어떤 이 녀석이 이 녀석 안에는 급수가 수렴하는 녀석도 있고 또 급수가 발산하는 녀석도 있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녀석이 0이 아닌 녀석은 무조건 다 발산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얘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이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얘 봐, 얘 마지막이 0이야? 아니지, 발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문제풀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풀로 가기 전에 이제 뭐 시그마의 성질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의 성질. 급수에서도 급수는 어차피 시그마잖아.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급수도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급수
급수의 성질 a n 1은 급수의 성질 c a 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녀석은 c 시그마 a 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녀석이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면 이 녀석이 수렴을 하면 이런 성질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 C가 바깥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수렴을 하면 시그마 AN 플러스 BN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각각 따로따로 AN 이 녀석도 시그마 BN도 수렴을 해야 돼. 수렴을 했을 때 더하거나 빼도 수렴한다 이거예요. 각각이 수렴을 하면. 그리고 각각을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된다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잖아. 역시 시그마이기 때문에 급수에서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급수의 성질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면 급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열의 합을 구하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야.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열심히 같이 구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열의 합 구하는 걸 시작으로 미적분을 시작을 했죠. 좋아요. 이제 풀러 가봅시다. (84번) 급수죠. 급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급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 뭐 해야 돼? 일반항을 찾아주셔야 돼요. 일반항.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아야 식으로 우리가 이 녀석들의 합을 멋들어지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N을 찾아낼 겁니다. AN은 2, 3, 4, 5. 2, 3, 4, 5가 지금 여기 변하고 있는 거잖아. 2, 3, 4, 5. 일반항이 뭐예요? 2, 3, 4, 5. 이거의 일반항이 뭐예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4. 이게 이 녀석의 일반항입니다. 이 녀석의 일반항.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급수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SN을 구한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그냥 무한대, 극한 취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되냐?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바로 SN이죠. SN을 구합니다. 일반항을 그대로 집어넣는데 한 줄 더 쓰기 싫으면 합차 공식을 해줘야 되겠어요. N 플러스 2분의 4. 이 녀석 얘 빼기 얘 더하기 얘. 작은 거를 이렇게 앞으로 쓰는 게 우리가 구하는데 더 도움을 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 녀석을 구하려면 부분분수 K는 1부터 N까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얼마예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 그래서 어떻게 나와? 2분의 4가 원래 있었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이 녀석 앞으로 튀어나와서 2 시그마 K는 1부터 N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1부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더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1부터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었을 때부터 똑같은 게 생겨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되면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거가 되죠. 또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또 생길 거야. 4분의 1이.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될 거야. 그러면 앞에 거 몇 개가 남아요? 이렇게 2개가 남습니다. 1도 남았고 2분의 1도 남았어. 얘는 소거가 안 돼. 앞에 거 2개가 짝을 못 맞췄어요. 소거가 안 되고. 그러면 뒤에 것도 2개가 짝을 못 맞춰야 돼.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앞뒤로 없어질 테니까 누가 남아야 돼? 여기에다가 지금 부분합을 구할 때 n,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네. 여기를 k로 바꿔주세요. k로 바꿔주세요. k. 일부러 k로. 여기를 k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 n이잖아. 그러면 n이면 n보다 1 작은 수를 먼저 집어넣어. n보다 1 작은 수 n-1이겠죠.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n-1을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뭘로? n을 집어넣어야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앞에 거 2개가 짝, 플러스였을 때 2개가 짝을 못 맞췄으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 짝을 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뒤에 거 다 없어지고 플러스인 거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인 거 2개가 남아야 돼. 마이너스인 거 요거랑 요거 뒤에 거 2개가 남아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익숙해지면 앞에 거 2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인 거 뒤에 거 2개, 여기다 n-1 집어넣고 n-1 집어넣고 n 집어넣은 거 2개 마이너스가 남는다. 그래서 부분합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딱 요거만 딱 남았어요. 앞에 2개 짝.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게 부분합이야. n번째까지의 합이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또 여기도 익숙해지면 이거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거는. 뒤에 거는 굳이 구할 필요도 없지. 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얼마야? 0이죠. 사실 앞에 남은 것들만이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지. 2분의 3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얘는 0되고 얘 0되고 얼마예요? 2분의 3 곱하기 2니까 얼마냐고. 이 녀석의 결과는 3. 내가 일단 부분합 구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요. 마지막 극한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분합, 수열의 합이 문제다 이거죠. 이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을 약간의 힌트들을 주면 여기는 굳이 앞에서부터 볼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보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은 3n이야.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녀석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요 분모만 따로 구해야 돼. 어떻게? 시그마 3k, k는 1부터 n까지. 요거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해야 될 일, 위에 거랑 같은 짓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요 녀석도 누구의 일반항을 찾아야 돼? 요 녀석의 일반항을 찾아야 돼요. 일반항. 그러면 n번째. 익숙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보여주는 거야. AN을 찾아야 돼. AN을 먼저 찾아야 돼. 일반항을 찾아야지 부분합을 찾을 수가 있다고. 일반항은 얘는요. n번째는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더해야 돼요. n의 제곱까지.
분자는 한번 봅시다. 분자. 분자는 어떻게 돼요? 얘는 3 곱하기 5, 얘는 5 곱하기 5, 얘는 7 곱하기 5, 그 다음은 뭐 9 곱하기 5가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3, 5, 7의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3, 5, 7의 일반항. 3, 5, 7, 그치? 등차 수열. 2n 플러스 1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몇 분의? 시그마 k제곱이잖아, 이거.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분의 2n 플러스 1, 5.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키니까 an이 n 플러스 1분의 30 이렇게 나오지. 이게 an이야. 그럼 니네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일반항이 여기 n 플러스 1분의 30 이렇게 왔으니까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시그마 k 플러스 1 한 다음에 30 k는 1부터 n까지 이게 SN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선생님이 SN을 따로 구하지 않고 SN을 리미트 안에다 집어넣었죠? 맞습니까?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분합이고 부분합 구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친구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 하나씩 풀 때 시간이 적게 걸리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90번. 90번. 이제 로그가 나와 있어요. 로그가 나와 있는데 리미트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바꾼다.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바꾸는 거야. 이렇게 k가 1부터 n으로 바뀌면서 리미트 이렇게 씌워주면 얘랑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는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분합을 구하고 난 다음에 4k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무한대로 리미트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들은 리미트 이 표현을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건 더 간단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 일단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합시다. 로그. 이 녀석. 로그. 얘는요, 인수분해를 해주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위에는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밑에는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바로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선생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k는 1부터 n까지 로그 2k 플러스 작은 거부터 쓸게요, 선생님. 작은 거 마이너스 1, 2k 플러스 3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위에는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지만 쌤 이렇게 한번 다시 표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걸 구할 거예요. 요거 1부터 n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 로그 계산은 웬만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로그 더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1, 5 위에는 3, 3 더하기 로그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3, 7, 5, 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로그 7, 9, 7, 9가 아니지. 5, 9, 5, 9, 7, 7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로그 마지막은 공간이 좀 모질라네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로그 마지막 거 쓰는 거야. 마지막 거 이거 n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 거 쓰면 2n-1 2n 플러스 3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로그의 덧셈은 안에 있는 진수들의 곱이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그대로 놔두고 로그 1, 5, 3, 3, 3, 7, 5, 5 다 곱하는 거야. 안에 있는 것끼리 알맹이 5, 9, 7, 7 그 다음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점점점 빠뜨렸네.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분의 3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곱하는 거죠. 이렇게 다 약분이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 제곱인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약분이 니네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약분이 돼요. 이렇게 같은 게. 그러니까 계속 약분이 될 거야. 이렇게 약분이. 여기도 약분, 여기까지 약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크로스 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거는 앞에 거 1, 3만 남았고 뒤에 거 요거만 남았어. 그래서 끝났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합을 구했더니 합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2n 플러스 3, 3 곱하기 2n 플러스 1 요거만 남았어.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얘가 얼마예요? 무한대로 보냈더니 3이죠. 3. 2n분의 6n 3이죠. 3.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진수가 3이 되니까 로그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그 3이 됐어요. 선생님 글씨를 좀 더 작게 써야겠는데? 기현이 안 보이지 너? 됐어? 이해했어? 로그의 합 93번 이제 이런 성질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리미트 S2n-1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홀수 번째 항까지만 더해서 보는 거잖아. 그치? 홀수 번째 항까지만 더하는데 이 홀수가 무한히 가는 거지. 무한한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하는 게 아니야. 1, 2, 3, 4, 5, 6, 7, 8, 9, 10, 101번째까지 더하고 103번째까지 더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 더하는 거야. 103번만 더하는 게 아니라 홀수만 더하는 게 아니라 얘가 홀수 번째까지 항을 더하는 거야. 그리고 요 녀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죠.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둘이 똑같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Sn,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녀석은 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파라고. 홀수 번째까지 더한 거를 봤을 때도 알파고 짝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도 알파고 그 다음 것도 알파일 거고 그 다음 건 또 알파일 거고 맞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근데 그 둘이가 달라.
홀수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결과와 짝수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그 결과가 달라.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발산하는 거죠. 수렴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더했어. 그래, 요런 걸 보세요. 기억. 기억 보시면 여기 짝수 번째까지 더했더니 얼마야?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야?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야? 여기까지 더해도 0이죠. 그럼 여기도 짝수번 무한히 가는데도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그 결과가 0이죠. 그런데 홀수 번째까지 더해봐. 홀수 번째 플러스 3. 이 다음이 플러스 3이 올 거 아니야. 짝수 번째 다음이 플러스 3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3이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3 더하고 3 빼고 3 더하고 3 빼고 3 더하고 3 빼고 이러면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렴하지 못하는 녀석이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 봐봐. 얘의 첫째 항은 얼마예요? 이 녀석의 첫째 항은? 그쵸. 첫째 항은 2 빼기 2야. 2 빼기. 첫째 항이 2가 아니야. 둘째 항이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이 2 빼기 2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이게 셋째 항. 계속 0을 더한 거죠. 맞습니까? 계속 0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수렴해요?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을 해요. 0으로 수렴을 하고. 이 녀석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녀석을. 디귿 잘 봐. 디귿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녀석의 결과와 이 녀석의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지금 디귿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달라지는 모습을. 근데 결과가 모습은 달라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여기 봐봐. 리미트. 이 녀석은 sen-1 이렇게 하면 sen-1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녀석이 홀수 번째까지 지금 여긴 1분의 1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1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봐봐. 이게 첫째 항, 셋째 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항. 그러면 우리가 A, En-1,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이? 홀수 번째의 n번째 항. 홀수의 n번째 항은 n분의 1이 나오겠죠. n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n-1분의 1 마이너스 n-1분의 1 플러스 요 녀석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더하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누가 남은 거야? 얘가 남은 거지, 얘가. 맞아? 홀수 번째까지 이렇게 하니까 얘가 나오겠네. 얘가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홀수 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하면은 요거가 지금 사라져서 누구만 남을 거야? 1만 남을 거네. 1만 남을 거예요. 1만. 그러면 짝수 번째 항까지 보자. 짝수 번째 항까지 2n 번째까지. 번째까지. 이게 지금 두 번째까지. 그 다음 여기가 네 번째까지지. 그지? 네 번째까지. 그럼 2n 번째까지 하면 누가 남어? n 플러스 1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가 지금 플러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남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뭐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1 마이너스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이 녀석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예요? 여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예요? 1이죠.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죠. 같으니까 이 녀석은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같으니까. 같으니까. 요렇게. 그런데 요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극한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녀석, 이 디귿을 해결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땡땡땡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해요. 플러스 땡땡땡. 그럼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니네가 다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이렇게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앞에 거 다 사라지고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이거하고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 다 사라지면. 그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예요? 다 사라지고 여기까지 더하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그딴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까지 더하면 얘랑 남았잖아. 1 플러스 n분의 1까지 계산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1이죠. 그래. 그럼 여기까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이것도 1이죠. 맞습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가 더 있어. 만약에 뭐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어차피 얘도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해도 1이잖아. n은 무한대로 갔으니까. 뒤에 거는 유한계가 붙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더해주고 빼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뒤에서 여기까지 더하나 그 다음 것까지 더하나 여기까지 더하나 계속 0으로 수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왜 나는 이 느낌이 모질라지? 여기가 지금 조금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요. 96번의 아이디어를 한번 봅시다. 96번의 아이디어. 여기 봅시다. 얘가 급수가 뭐 했어요? 급수가 뭐 했습니까? 수렴했죠. 급수가 수렴했습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합이 이미 정해졌어요. 여기까지 더해도 알파, 여기까지 더해도 알파다라는 얘기야. 그게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급수가 수렴해서 이렇게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마지막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고요. 아까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 거지. 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듣기만 한 거야. 알 것 같이 넘어간 거고. 문제는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얼마라고?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그냥 얘가 얼마야? 0이라고 0. 그러니까 분모는 얼마야? 분모는 5예요. 분모는 5. 그럼 여기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얘가 0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도 어차피 무한번째 물어본 거죠. 이것도 얼마야? 그러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0이에요. 0. 0. 맞습니까? 0입니다. 0. 0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지금 봐. A1, 2, 3. 근데 여기 어차피 1, 2, 3 해가지고 여기 어디까지 더해야 돼? n이 무한대로 가는 것까지 더하는 거잖아. 첫째 항부터 어차피 2n-1이라고 써있지만 무한번째까지 더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얼마예요? 무한번째까지 더하면
이 문제는 얘가 0되고 얘가 0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녀석이 어차피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부분합. 누구라고? 시그마 SEN-1이라고. 이 녀석이 수렴을 했잖아. SN이 알파야. 그럼 얘도 당연히 이러면 얘도 당연히 알파라고요. 그죠?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해도 알파로 수렴하겠지. 알파까지 무한 번째까지가 더해졌을 때 알파니까. 맞아요?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이런 느낌인 거고. 우리 친구들 숙제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다음 중 수렴하는 거는 아까 우리 수렴 판정법을 이야기를 했죠. 수렴 판정법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발산 판정법을 이야기했지. 발산 판정법. 마지막이 뭐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한다고 했지. 0이 아니면 이 녀석의 일반항이 뭐예요? 일반항이 2n 분의 2n-1이에요. 이 녀석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틀렸어. 그러니까 얘 무한대로 보면 1이잖아. 수열이 극한이 1이잖아요. 마지막이 1을 무한히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녀석은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녀석의 일반항을 구했는데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너 벌써 안 썼어? 안 썼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미 탈락. 여기 선생님 왜 얘는 놔뒀어? 얘는 지금 2n-1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일단 놔둘 거야. 일단 이 녀석은 수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일반항 루트 2n 맞아요? 2n 맞아 안 맞아? 루트 4 루트 6 루트 8 루트 2 얘는 루트 4지. 루트 4 2 플러스 2n이네. 2n 플러스 루트 2n 루트 2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n이 되겠지. 얘는 루트 2, 루트 4, 루트 6이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요거 분의 요거예요. 일반항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유리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 플러스구나. 이 녀석 유리화를 시키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니까 루트 이거 유리화 시키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2분의 루트 2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선생님 급하니까 루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해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3번 같은 경우 3번 이게 지금 일반항을 찾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2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부분합이잖아 지금.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걸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럼 부분합을 얘는 구해야 돼. 직접 구해야 돼. 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녀석은 지금 위에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계산이 안 되잖아 지금. 맞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사실 마지막은 0이 되고 있어요. 0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녀석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부터 집어넣는 거야. 1부터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땡땡땡 마이너스 루트 2n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 지워지지. 다 지워져요. 남은 건 얘하고 얘가 남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이 결과는 뭐가 돼?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분자가 무한대니까.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산합니다. 발산. 발산한다. 이 녀석의 일반항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지. n번째.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 즉 an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의 일반항. 이 녀석의 일반항은 이거였고요. 이 녀석의 일반항은 요거였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거. 부분분수 하면 이 녀석 수렴했었어, 발산했었어, 아까? 수렴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에요, 4번. 이거 부분분수로 합을 구할 수가 있잖아. 부분합을 구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뭐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아서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뒤에가 0 돼가지고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은 곧 나올 거야. 아직 안 나왔어. 마지막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로그 9 AN을 찾는 거야. AN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 4, 70 3n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3n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 얼마예요? n이죠.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을 한번 봐봐. 얘 극한 얼마예요? 3분의 1. 로그 9의 3분의 1이지.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은. 이 녀석의 극한이 로그 9의 3분의 1. 이 녀석의 극한이 아까 1이었죠. 그러니까 발산한다라고 했잖아. 0이 아니면 발산한다라고 했잖아. 얘도 0이 아니잖아. 로그 9의 3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 녀석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발산입니다. 발산. 그럼 지금 여기 1번하고 4번 잘 보세요.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 여기 차수 차이가 어때요? 차수 차이가 분자와 분모의 일반항을 구했더니 차수 차이가 몇 개가 나? 차수가 여기 분자는 몇 차? 분자는 몇 차? 0차. 분모는 2차. 차수가 몇 개 차이 나요? 2 차이가 나죠. 여기 분모, 분자 차수가 얼마 차이가 나요? 1차. 1 차이가 나죠. 이러면 발산. 차수가 1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면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만나요. 니네가 나중에 만나. 여러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수렴 판정법인데 수렴 판정법을 지금 하나를 배운 거야. 차수가 1 이하의 차이가 나면 1 이하의 차이가. 지금 여기 아까 일반항이 어떻게 됐어요? 일반항이 아까 여기 루트 2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n이잖아. 내가 이거를 하지 않더라도 분모 몇 차예요? 2분의 1차죠. 2분의 1차.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잖아. 맞습니까? 2분의 1차예요. 2분의 1차. 2분의 1차. 그러니까 차수가 차이가 1보다 적게 났지. 그러면 발산이야. 차수 차이가 1보다 적게 나면 발산이라고. 근데 이렇게 차수 차이가 1보다 크게 나면 1이었을 때까지는 발산이라고. 1보다 차수가 더 크게 차이가 나면 수렴이 됩니다.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크닉이 되는 거죠. 교과서에 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판정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예 그 말 자체가 있지도 않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내가 요것도 합을 아까 구했었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고도 금방 이거 보니까 일반항만 딱 찾아놓고도 그 수열을 더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테크닉을 좀 한 번 더 선생님이 그때 그랬잖아 하면 너네 다 생각날 거야.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4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